자, 미국 주식의 금, 비트코인까지 코로나 고점 뚫고 신고가 랠리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요즘에 금이나 비트코인 가지고 계시는 분들, 예, 아마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네, 부럽습니다. 자,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 한때 69,000달러 돌파, 금값도 사상 최고, 금값은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2150불 근처에 가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도 지금 1비트당 69,000달러를 돌파했답니다. 한화로 보니까 한 9,700만원 정도, 거의 1억에 근접한 수준까지 갔었어요. 근데 오늘 시세는 보니까는 지금 한 9,400만원 정도로 다시 조정을 받았던데, 어쨌든 조만간에 1억을 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 고금리의 가격 변동성을 우려한다. 추경 매수는 신중하시라는 그런 이야기도 보이고요. 봅시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보시죠. 자, 최근 기술주를 중심으로 미국 주가 지수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도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등 글로벌 주요 투자 자산들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예, 요게 딱 석줄로 지금 요약을 해놨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미국 주식은 뭡니까? S&P나 나스닥 할 거 없이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들 자산 가격은 코로나19 확산 대응 과정에서 불린 유동성 장세 속에 2020에서 21년 사이에 기록했던 전고점을 뛰어넘은 상태다. 이전에 그 유동성 장세 그랬잖아요. 그렇죠? 돈 풀어 장세라 이야기하는 유동성 장세가 20년, 21년 그때였는데, 그때 어마어마했었죠. 예. 그때 가격보다도 지금은 더 위에 올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지금 여기 이 기사에서는 첫 번째,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죠. 연준에서 이번 달에 양적 긴축 속도 조절을 본격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기술 대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론 등 각종 호재 속에서 시장에서는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양적 긴축 속도를 조절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완화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시장의 기대 심리.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의 경제는 지금 매우 튼튼하다. 예.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 미국이 외 국가들은 지금 경기 좋은 데가 별로 없죠.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엄청나게 튼튼한 경제력을 보이고 있다. 경제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그 속에 그 중심에 기술주들이 있다.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에 대한 이제 반대 논리가 나오겠죠. 아직까지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고 가격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거품을 경고하며 추경 매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르면 6월에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예, 6월달에 할지 아니면 8월달, 9월달에 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올해 금리 인하로 접어들 것이다. 6월에 하나, 8월, 9월에 하나, 두세 달 차이가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산시장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들끓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69,000달러를 넘어섰다. 지난달에만 40% 넘게, 한 달 새 거의 40% 넘게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볼 때만 해도 6천만원대, 7천만원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9,400을 찍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상승이.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 이후 160%가 상승했답니다. 2배 이상이 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비트코인은 이제 잘 모르니까 요거는 그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요 보시면, 자, 원조 안전자산인 금도 최고점을 찍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온스당 2,14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라는 기사입니다. 금가 강세의 원인으로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미국 방송사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금값은 금리 하락기에 기회비용 감소에 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시장에서는 금선물 시장 참가자들이 미국 기준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에 배팅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여기 어느 정도 투기 수요들도 들어가 있겠죠, 그죠? 예, 투기 자본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급등을 할 수는 없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투기 자본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요거죠, 이제. 미국, 엔비디아는 요즘에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미국 지금 현재 기술주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주식, 엔비디아. 네. 얘가 지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도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예. 쭉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자산시장이 들끓고 있는, 자산시장을 볼 수 있겠죠, 그죠?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금, 이러한 실물 자산시장이 지금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강한 경제성장. 전반적으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산시장에 지금 봄이 왔다. 자산시장에 봄이 왔다. 어쩌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산시장의 큰 한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부동산 시장도 머지않아 이러한 유동성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좀 차이가 나는 게, 우리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소액으로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몇백만 원 단위로도, 혹은 몇천만 원 단위로도 투자가 가능한데,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매우 제한적이죠. 그죠? 예, 공시가 1억 미만이라든지 매우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억대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한 그런 게 우리 부동산 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동산 시장에 이 유동성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은행 대출을 끼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은행 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유동성 유입에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금리입니다. 두 번째는 대출 한도입니다. 예, 금리. 지금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4% 언더로 보시면 됩니다. 연리가, 기준금리가 연 4% 언더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는 4% 언더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유동성을 끌어오기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대출 한도죠, 그죠? 지금 DSR로 대표되기 때문에, 내 소득이 없으면 내가 암만 집이 20억짜리, 30억짜리 집이 있어도 대출 안 내줍니다, 제대로. 예. 간단하게, 요즘에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계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받는 연봉에 5.5배 정도가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다. 그 정도면은 맥시멈 3억 정도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대출 한도가. 예, 그래요. 다른 대출 전부 다 없을 때, 신용 대출이나 이런 게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것도 있죠, 그죠? 지금 현재 내 집이 20억이라도 20억이나짜리 내 집이 하나 있다 하더라도 이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빼서 다른 투자 물건을 하나 사고 싶어요. 대출 해주느냐? 안 해줍니다. 주택 구입 목적이라면은. 근데 그게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목적이라면은, 그러니까 이 집을 팔고 3년 안에 팔고 새로운 주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출하는 거, 그런 거라면은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순수한 투자 목적으로 대출은 안 해줍니다. 내 집이 20억, 30억 있고 내 소득이 암만 빵빵해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생활 안정 자금이란 건데, 생활 안정 자금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면은 안 돼요. 그럼 회수가 됩니다. 예, 그건 이제 다 카운트를 하고 있거든요. 대출 당시에 주택 숫자와 그걸 갖다가 3개월은 3개월, 6개월은 6개월마다 체크를 해가지고 차주 명의의, 돈을 빌린 사람 명의의 주택수가 증가하면은 그 대출금을 다시 회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생활 안정자금으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현재 시장의 성격은 실수요장이다. 즉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갈아타기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주택자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움직이기에는 만만치 않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대출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취득세 부분도 걸리고 있고, 2주택까지는 괜찮은데 3주택보다는 취득세가 8%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자산시장이 이렇게 들끓고 있습니다.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봄이 온 것 같고, 어떤 곳은 이제 여름을 지나고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 것도 보이는 것 같다. 우리 부동산 시장도 자산시장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부동산 시장에는 봄이 올 것인가? 일단 지금 부동산 경기가 거의 최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안 좋습니다. 예. 실거래량이 지금 작년에 가장 안 좋을 때만큼 지금 실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어요. 실제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전세로만 가고 있거든요. 예. 일단 그래서 정부에서 일단 정책적인 부분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금 부동산 경기를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 들고, 결국 총선이 지나야지, 4월 달에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이 지나고 나면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현재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